안녕하세요. 오늘 아직도 중고등학교에서 종종 집단 발생하는 올드한 결핵 강의를 맡은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입니다. 이탈리아 작곡가 푸치니의 가극 라보엠을 알고 있나요? 여주인공인 재봉사 미미는 시인 루돌프와 사랑에 빠지지만 가난과 병을 이겨내지 못하고 죽어갑니다. 역시 이탈리아 작곡가인 베르디의 라트라비아타라는 작품도 여주인공의 죽음으로 막을 내리는데요. 라보엠의 미미와 라트라비아타의 비올레타는 모두 가냘픈 몸매에 창백한 피부, 홍조 띤 얼굴을 지닌 것으로 묘사되었는데요. 젊고 아름다운 두 여성의 목숨을 앗아가는 질병이 바로 결핵입니다. 우리 학생은 결핵에 대해 궁금한 것이 많으시다고요? 질문해 주시면 요약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서울 진선여고 1학년 장예원입니다. 교수님이 결핵을 올드한 병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인류가 결핵이란 병에 걸리기 시작한 것은 얼마나 오래됐나요? 인간이 가축을 기르기 시작했을 때부터 결핵 환자가 발생했다고 보는데요. 6,000년 전에 죽은 이집트 미라에서도 결핵의 흔적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결핵이 정말 오래된 병인 것은 맞네요. 그렇다면 그동안 결핵 퇴치 방법이 많이 연구돼 결핵 환자 수가 크게 줄었겠네요? 결핵 환자 격리 수용과 치료약의 개발, 생활 환경의 개선 등에 힘입어 결핵 환자의 수가 크게 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아시아와 아프리카, 중남미 등 빈곤 지역에서는 여전히 결핵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결핵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나요? 방심은 금물인데요. 우리나라에서 결핵 발병률과 사망률은 위생과 영양 상태 개선 덕분에 많이 감소했지만 환자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핵 발생률과 사망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거든요. 2019년에는 2만 3천 명 이상의 신규 폐결핵 환자가 발생했고 약 1,500명이 결핵으로 생명을 잃었습니다. 결핵은 어떤 병인가요? 결핵은 결핵균이 호흡기를 통해 감염되어 발병하는 질환입니다. 발병하는 위치에 따라서 폐에서 발생하는 폐결핵과 폐가 아닌 다양한 신체 기관에서 발생하는 폐외 결핵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결핵은 어떤 경로를 통해 감염되나요? 대개 결핵 치료를 받지 않은 활동성 폐결핵 환자의 기침, 재채기, 말할 때 나오는 미세한 침방울에 섞여 있는 결핵균을 코나 입으로 들이마시면 결핵에 걸립니다. 교실같이 밀폐된 공간에서는 결핵균의 농도가 짙어서 감염 위험이 증가하죠. 실외에서는 감염이 거의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결핵은 활동성 폐결핵 환자가 옮기는데요. 활동성 폐결핵 환자라도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약 2주부터 다른 사람에게 결핵을 옮기는 힘, 즉 감염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방금 활동성 폐결핵 환자가 결핵을 옮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비활동성 결핵도 있나요? 결핵은 활동성과 비활동성 결핵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활동성 결핵이란 결핵균이 증식하면서 병을 퍼뜨리는 상태로 간단히 결핵이라고도 부르며 치료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비활동성 결핵이란 이전에 결핵균이 몸에 들어와서 폐에 흔적이 남지만 결핵약의 복용이나 면역력 덕분에 결핵균이 모두 죽거나 힘을 잃어서 결핵균이 활력을 잃은 상태를 말합니다. 비활동성 결핵이라면 특별히 남에게 전파를 시키지도 않고 치료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활동성 폐결핵에 걸린 친구들과 밀착 접촉을 했다면 저도 결핵에 걸릴 수 있는 건가요? 활동성 결핵 환자 밀접 접촉을 한 사람 중에서 약 30%가 감염이 되고요. 그 중에서 10%는 감염되자마자 바로 발병을 하게 됩니다. 또한 90%의 사람들은 잠복 결핵이라 그래서 발병하지 않고 내 몸에 숨어서 결핵균들이 숨어 있게 되고요. 그 중에 50%는 1, 2년 이내에 발생을 하고 그 나머지 50%는 평생에 죽기까지 약 10%의 사람들이 결핵으로 발병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 결핵이 요즘 유행하는 코로나19와 증상이 비슷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결핵은 기침, 가래, 발열 등이 주증상이기 때문에 증상이 시작되는 시점에 있어서는 요즘 같은 상황에서의 코로나19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결핵이 기침이나 침방울을 통해 전파된다는 사실이 코로나19랑 닮은 점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결핵은 만성감염병으로 증상이 오래 가는 것이 코로나19와는 다릅니다. 내가 결핵에 걸렸는지 내 몸에 나타난 증상을 보고 확인할 수 있나요?
결핵에 처음 걸리면 증상이 없거나 또는 발열, 불쾌감과 같은 가벼운 정신 증상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런 시기가 2, 3개월 이상 지속되기 때문에 잘 모르고 이제 있다가 그러다가 증상이 심해져서 기침이나 쌕쌕거리는 소리, 호흡곤란이 나타날 수도 있고 피부 이상이나 관절 통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결핵이 심해져 폐가 파괴되거나 폐에 물이 차면 호흡곤란이 2주 이상 지속될 수도 있고요. 객혈, 즉 기침과 함께 피가 섞인 가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식사량은 같은데도 3개월 이상 체중이 계속 빠지는 사람들도 있고요. 무증상 코로나19처럼 무증상 결핵도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결핵도 무증상이 가능한 건가요? 결핵균 감염의 흔적은 있지만 결핵으로 인한 증상이 전혀 없는 무증상 결핵을 잠복결핵 감염이라고 합니다. 증상이 없는 잠복결핵 상태에서는 주변 사람에게 결핵을 전파하지는 않거든요. 다만 잠복결핵에서 활동성 결핵으로 발전하는 중간 과정에서 학교 등 집단 내에서 결핵의 집단 발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결핵이 학교에 퍼지는 것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학교 내 결핵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결핵균에 감염된 학생을 빨리 찾아내 서둘러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핵 환자의 감염성은 치료 직전이 가장 높고 항결핵제를 복용하면 짧은 기간 안에 병을 옮기는 힘이 크게 떨어져서 2주가 지나면 이제 다른 사람에게 전파를 시키지는 않습니다. 신생아기에는 이제 결핵의 중증 감염이 많기 때문에요. 생후 1개월 이내에 BCG를 접종을 해서 중증 결핵을 막도록 하고 있고요. 결핵 환자가 호흡기 위생과 기침 예절을 철저히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결핵 예방법도 코로나19 예방법과 비슷한가요? 결핵 환자가 친구나 가족에게 병을 옮기지 않게 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수칙은 무엇인가요? 결핵 환자는 기침이나 지책이 콧물을 닦을 때 일회용 티슈로 코와 입을 가려야 하고요. 전파력이 있는 기간 동안에는 마스크 착용을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가래는 티슈에 담아서 가까운 휴지통에 버리고요. 티슈가 없을 때는 손바닥, 팔뚝 안쪽 면에 대고 기침과 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손 씻기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다제 내성 결핵이란 무엇인가요? 말 맞다나 다제, 여러 약제의 내성을 가진 결핵이라는 의미거든요. 그 중에서도 치료제 중에 가장 중요한 이소니아지드 또한 리판핀 같은 여러 결핵 치료약의 내성이 생긴 결핵을 의미합니다. 일반 결핵보다 치료 기간이 길어지고 치료 성공률도 매우 낮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걸린 결핵을 치료를 잘 해야 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고 또 어떤 분들은 다제내성 결핵균에 옮아서 처음 걸렸을 때부터 다제내성 결핵으로 나타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수님이 쉽게 설명해 주셔서 결핵 박사가 된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